사랑하는데 왜 부모님을 굶기게 될까요? 그건 집에는 없고 요양원에만 있는 이 시스템, 바로 이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을 살리는 유일한 길을 찾게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해져 봅시다. 처음 치매 진단을 받으셨을 때 다들 이렇게 다짐하셨을 거예요. 내 부모님이다. 요양원 같은 데 보내서 남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그 마음 너무나 숭고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 마음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제가 현장에서 수천 명의 보호자님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숭고한 효심이 유통기한을 넘기는 순간 집은 세상에서 가장 은밀하고 무서운 감옥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새벽 3시입니다. 거실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아버지가 또 소변 실수를 하신 거예요. 일주일째입니다. 이때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는 말보다 대체 왜 그러세요? 라는 비명이 먼저 튀어나올 거예요. 사람이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화를 내고 돌아서면 미친 듯이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불효자구나, 쓰레기구나. 그래서 다음날 아침 그 미안함을 갚으려고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억지로 먹이려고 듭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자식의 복잡한 속마음은 모르실 거고요. 그저 어젯밤 소리 지르던 무서운 얼굴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포심에 입을 닫아버리시겠죠. 이게 집에서 일어나는 영양실조의 실체입니다. 사랑해서 먹이려는데 부모는 무서워서 거부하는 아이러니. 아무도 보는 눈이 없는 집이라는 밀실에서는 자식의 인내심이 바닥났을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그 고립된 공간에서 보호자의 사랑은 집착과 분노로 변질되고 부모님은 서서히 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을 끊으려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놀랍게도 답은 여러분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요양원 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말라가던 아버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딱 한 달 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이 3kg 정도 찌셨고 욕창이 아물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하루 종일 불안에 떨던 눈빛이 편안해지셨습니다. 도대체 요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가 자식보다 더 정성스럽게, 더 사랑으로 모셨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요양원은 어르신의 가족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지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요양원에는 집에는 없는 두 가지 강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은 바로 감정의 항상성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를 내지 않는 친절이죠. 자식인 여러분은 아버지가 식사를 거부하면 화가 납니다. 슬프고 애가 타고요. 감정이 널뜁니다. 하지만 저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프로예요. 감정 노동자시죠. 어르신이 밥그릇을 엎으셔도 밥맛이 없으세요? 좀 조금 있다가 드실까요? 하고 치우는 거죠. 화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같이 울지도 않습니다. 그냥 매뉴얼대로 일관된 톤으로 똑같은 표정으로 응대합니다. 치매 어르신의 뇌는 기억력은 사라졌지만 분위기는 귀신같이 알아채시거든요. 집에서는 예측이 안 되죠. 언제 아들이 소리를 지를지, 언제 며느리가 한숨을 쉴지 몰라서 늘 불안해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화를 안 냅니다. 늘 똑같은 톤으로 식사하세요, 기저귀 갈아드릴게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의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여기는 안전하구나. 내가 실수해도 공격받지 않는구나. 그 심리적 안정감이 찾아오면 거짓말처럼 밥을 드시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온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기적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학대와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양원을 폐쇄된 감옥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CCTV가 있어도 사각지대에서 때리면 어떡하냐 하고 이제 걱정하시죠. 하지만 진짜 좋은 요양원은 감옥이 아니라 유리어항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를 살린 교차 감시 시스템입니다. 집에서는 여러분 혼자 계시죠. 아무도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지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양원 구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큰 거실이 있고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에 간호조무사 선생님도 수시로 드나들고 사회복지사가 프로그램을 하러 들어오고 물리치료사가 지나갑니다. 저도 하루에 몇 번씩 라운딩을 돌고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어르신을 케어하는 모습을 B 선생님도 보고 간호사도 보고 지나가던 다른 보호자도 봅니다. 나쁜 마음을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요. 이 투명한 개방성이 학대를 원천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CCTV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개방된 환경이 어르신의 뇌를 깨운다는 겁니다. 집에 계실 때는 천장만 보시게 되시죠. 여기서는 거실에 나오시기만 해도 사람 구경을 하시는 거고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노래 부르시는 것도 구경하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끊임없이 시각적, 청각적 자극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치매에 걸려도 그 본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 속에 있구나. 이 소속감이 어르신의 우울증을 치료하고 밤에 잠을 잘 주무시게 만듭니다. 낮에 에너지를 쓰셨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를 살린 건 지쳐버린 자식의 애틋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쿨한 케어, 그리고 닫힌 방문을 열고 나온 시끌벅적한 광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효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지만 간병은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아마추어인 자식이 프로들의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시는 순간 여러분도 살고 부모님도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무조건 요양원이 답은 아니겠죠. 뉴스에 나오는 그 나쁜 요양원들도 있고요. 사실 모든 요양원이 다 광장이고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 중에는 집보다 더한 밀실도 분명 존재하겠죠.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을 살려줄 진짜 시스템을 갖춘 요양원 도대체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화려한 인테리어, 비싼 조명, 비용?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면회 시스템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담할 때 꼭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 방까지 들어가서 면회해도 되는지 말이죠. 만약 전염병 같이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어르신 안정을 위해서 로비나 별도 면회실에서만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한다. 이런 곳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좋은 요양원은 보호자가 언제든 생활실까지 들어오게끔 합니다. 여러분이 방에 들어가서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직원들에게는 강력한 CCTV가 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눈이 돼서 이 개방된 면회가 학대를 막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실을 한번 보십시오. 텅 빈 거실에 TV만 덩그러니 켜져 있고 어르신들은 다 방에 누워 계신다. 이런 곳은 어르신을 보관하는 곳일 뿐입니다. 좋은 요양원은 거실이 시끄럽습니다. 휠체어를 타신 어르신, 보행기를 미는 어르신들이 거실에 나와서 3-3-5 모여 계셔야 됩니다. 서로 대화가 안 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사람 구경도 좀 하시고 직원들과 눈을 마주치는 그 자체가 뇌 자극이 되거든요. 어르신을 방 밖으로 끄집어내는 요양원이 어르신을 살립니다. 그리고 셋째,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양원에 들어섰을 때 절간처럼 너무 조용한 곳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관리가 잘 돼서 조용하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십니다. 너무 조용하다는 건 어르신들이 약에 취해서 주무시고 계신다거나 기력이 없어서 방치되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당한 생활소음이 좀 들려야 됩니다. 직원들이 어르신 물 드세요, 어르신 노래 한 곡 하실까요? 하고 말을 거는 소리, 아니면 TV 소리, 웅성거림, 때로는 누군가의 웃음소리, 이런 백색 소음이 있는 곳이 살아있는 요양원입니다. 이 소음이 어르신께는 내가 살아있구나, 사람들 속에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줍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까지 들어갈 수 있고 거실은 북쪽이고 귀에는 생활소음이 들리는 곳, 이런 곳이라면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요양원은 감옥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외로움에서 구해줄 안전한 광장이어야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십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불효자라서 부모님을 버렸다라고 이제 자책하시죠.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집에서 1:1 간병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고립일 수 있습니다. 반면 요양원은 어르신을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다시 초대하는 연결입니다. 치매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감정을 배제한 전문가의 케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투명한 시스템만이 치매라는 긴 터널을 건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디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요양원을 선택한 건 부모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부모님께 가장 안전하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선물해 드린 겁니다.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불안한 점이 남으실 겁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 아닙니까? 요양보호사도 사람인데 힘들고 지치면 우리 부모님께 짜증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인 걱정이죠. 직원의 마음이 지옥이면 그 화살은 반드시 어르신께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직원의 감정 소진을 막고 끝까지 웃게 만드는 직원 케어 시스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걸 갖춘 요양원이어야 내 부모님이 진짜 안전하시거든요. 다음 이야기까지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두려움이 아닌 안식이 되도록 제가 끝까지 돕겠습니다.